안녕하세요, 루트나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동안 애플에서 좀 벗어나서요, 최근 출시된 액션 카메라죠, 고프로 7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전에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고프로 7으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고 계신 고프로 유저시라면, 또 고프로 유저는 아니시지만 고프로에 관심이 있으셔서 구매를 고려하고 계셨다면 구매를 정말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고프로 7 패키징 그리고 고프로 7 LCD 창 보고 필름에 바다 거북이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이 바다 거북은 멸종 위기종이죠. 사실 이 고프로 시리즈도 이제 이 바다 거북이처럼 언제 곧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프로 회사의 히스토리와 현재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로는 창업자 닉 우드만이 평소 본인의 취미인 서핑을 영상에 보다 쉽고 편하게 프로처럼 담고자 한 아이디어로 200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에 고프로 초창기 모델은 지금 보시면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닉 우드만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홈쇼핑 채널이죠, QVC 채널에 2005년 출연해서 직접 고프로 제품을 설명할 만큼 열정적으로 액션캠이라는 새로운 카메라 장르를 개척해 나아갔습니다. 이후 승승장구하며 익스트림 스포츠, 아웃도어 스포츠 등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액션이라는 말 뒤에는 고프로라는 단어를 연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 카메라 회사를 넘어서 미디어 회사로 발돋움하고자 하려는 고프로는 2014년 나스닥에 상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더 이상 하우징이 필요하지 않은 가장 이상적인 액션캠 고프로 히어로 5의 탄생으로 고프로의 매출은 약 2조 원에 달하는 경이로운 기록들을 세웁니다. 하지만 2014년 고프로 주식 차트에서 엄청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고 2015년의 높은 매출에도 불구하고 고프로의 주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기업이 마케팅 또는 고정비용처럼 돈을 쓰는 것을 burning money, 즉 돈을 태운다라고 말하는데요. 고프로는 2015년, 16년에 엄청난 돈을 태워버렸습니다. 다름이 아닌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 광고를 한 것이죠. 슈퍼볼은 미식 축구 최종 결승전 경기를 말하는데요. 전 세계 스포츠 광고 중에서 가장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초당 광고 가격은 약 2억에서 3억 원까지 하고 경기 관련 좌석은 최대 2천만 원 이상으로 판매가 됩니다. 이미 인지도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광고를 계기로 2016년 고프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게다가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경험이 전무한 드론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카르마 시리즈를 탄생시켰는데 이 카르마는 고프로에게 좋은 카르마가 아니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배드 카르마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론 런칭을 서둘러서 진행하다 보니 배터리 결함, 무게중심 결함으로 초기 카르마 드론의 경우 잦은 고장, 오류 등으로 추락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게다가 고프로의 짐벌이죠, 카르마 그립의 오류도 빈번했습니다. 저도 당시 고프로 히어로 5와 고프로 카르마 그립을 베스트바이에서 구매했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카르마 그립을 6번 교환한 것 빼고는요. 무게중심 설정이 잘못돼서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데 짐벌 한쪽이 위쪽으로 들리는 현상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고프로는 이와 같은 문제로 카르마 드론과 그립 등을 리콜하였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고 또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신규 사업이 휘청이면서 정신이 나간 틈에 가성비가 좋은 중국산 액션 카메라들, 일명 짜프로들과 소니와 같은 대기업도 액션 카메라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핵심 기술력이 없던 고프로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자,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많은 테크튜브 분들께서 소니와 고프로를 비교하시는데요. 카메라 센서는 카메라 성능의 핵심이죠. 그런데 고프로의 카메라 센서는 히어로 3 플러스 4, 5까지 소니사의 IMX117이라는 센서를 사용했었고요. 히어로 6와 이번 새로 나온 7의 경우에는 소니사의 IMX277이라는 센서를 사용합니다. 물론 동일 센서라고 해도 어떻게 최적화시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매한 가지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카메라 기술로 봤을 때 고프로는 소니에게 견줄 만한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장비의 양대 산맥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세계 대형 방송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제품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니와 캐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카메라 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허로만 본다면 패나소닉이 우선이겠지만 실제 대형 방송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카메라는 소니와 캐논입니다. 소니가 정말 작정하고 액션캠 시장에 뛰어든다면
전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가형 액션캠의 성장도 시장의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고프로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도 카메라의 많은 부분은 대형 기업들의 특허에 막혀 있고 또 액세서리 등을 개발하면 중국에서 카피 또는 카피를 우회하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도 상당한 고전을 치러왔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액세서리 등의 쓸데없는 특허 비용 같은 것을 또 지불하게 만들었죠. 또 그래서 $69 99센트 플라스틱 셀카봉인 고프로 3웨이의 경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고프로 3웨이를 찾아보면 최저가 3불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프로 마운트를 비롯해서 고프로만의 다양한 액세서리들조차 아마존에서 10분의 1 가격 수준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 역설적으로 아마존에서 팔리는 이 액세서리들은 특허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카피 업체를 찾아서 소송을 하려고 해도 워낙 영세하고 또 이런 회사들은 소송 전에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버리기 때문에 소송도 어렵고 시간만 낭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수준이 너무 좋아져서 사람들이 굳이 $399를 더 지불하고 액션캠을 사기보다 $50에서 $60의 튼튼한 방수 하우징이 되는 핸드폰 케이스를 구매해서 촬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환경과 악재는 결국 카르마 사업을 최종 정리하게 하였고 300여 명의 직원도 고프로에서 정리해고되었습니다. 결국 고프로는 시장에서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고프로 인수에 적합한 기업들의 리스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애플입니다. 고프로 7 패키징을 보시면 Made for iPhone and iPad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것처럼 고프로는 애플 유저에게 얼마나 강하게 어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추구하고 있는 가상현실 사업 분야와 고프로가 보유하고 있는 VR 기술력은 애플의 고프로 인수 사업 가능성을 높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1.5조 원에서 2조 원에 달하는 인수 비용을 애플에서 쉽게 허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플은 현재 진행 중인 무인 자동차 사업과 헬스케어 사업에 전력을 쏟고 있기도 하고 또 무선 헤드폰 비치 라인업의 인수가 에어팟과 카니발라이제이션 현상을 겪으면서 쌓여있는 재고를 지난 여름 맥북, 아이패드 에듀케이션 구매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애플 에듀케이션 구매를 통해서 보다 많은 이득을 챙겨가시라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 중에서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이상하네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영수증을 보면 맥북에서 $299 할인을 해주고 본인 카드로 비츠솔로가 따로 계산된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재고를 털고 있는 게 닥터드레 비치를 인수한 애플의 속사정입니다. 현재로서 애플은 고프로를 인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는 가민입니다. 가민은 GPS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에 사용되는 항법 시스템 토탈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가민은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웃도어, 스포츠 액티비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트래커 등 다양한 웨어러블 제품들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의 적절한 가격대와 정확성 그리고 무엇보다 친절한 AS 등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가민이 고프로를 인수할 경우 스포츠 액티비티 분야에서 넘볼 수 없는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샤오미입니다. 샤오미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애플, 삼성, 화웨이 바로 다음이죠. 샤오미의 판매는 주로 중국 내수이지만 샤오미의 궁극적 계획은 해외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해외로 진출하기에는 중복되는 특허 문제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낮은 브랜드 인식을 고프로 인수를 통해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샤오미가 고프로를 인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샤오미는 이미 저가형 액션캠을 만드는 이 테크놀로지사의 최대 투자자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중에 고프로를 인수하며 진출할 가능성은 정말 낮아 보이네요. 자, 네 번째는 DJI입니다. 초기 고프로와 DJI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액션캠은 고프로, 드론은 DJI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DJI가 캠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한 후 고프로도 DJI에 대항하는 드론 사업을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고프로만 추락했습니다. 카르마 드론처럼 말이죠. DJI는 고프로를 인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프로의 주 고객은 매스마켓에 있고 DJI의 고객은 매니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DJI는 이미 드론에 사용하는 다양한 카메라 기술력을 확보해서 실제로 고프로의 인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DJI 또한 고프로를 인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페이스북과 구글입니다. 고프로 7은 고프로 라인업 중에서 최초로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동시에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치, 비메오 등의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간에서는 유저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쉽게 영상을 업로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프로가 이러한 기능을 넣은 것은 페이스북과 구글에 어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플랫폼 회사로 고프로를 인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회사입니다. 고프로 CEO 닉 우드먼은 지난 2017년 11월 그리고 올해 고프로 7 런칭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었죠. 자, 도산 위기에 놓여 있는 CEO가 새 제품 런칭 때문에만 한국에 방문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어느 회사를 만났을까요?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은 스마트폰 제조사로 사실 고프로를 시장에서 추락시키는 원인을 간접적으로 제공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고프로가 필요할까요? 고프로 캠 자체는 삼성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프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 센서 기술은 삼성이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손만 대면 망한다는 삼성의 카메라 사업부 부활을 예고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2016년 이후 삼성은 카메라 사업에 대해서는 철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미래 사업의 일환으로 VR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애플도 이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죠.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는 고프로가 보유한 VR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삼성이 고프로를 인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이 인수하게 되는 경우 인수 방법은 직접 인수가 아닌 상위 계열사 지분 인수를 통한 간접 흡수 합병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인수에 적합할 것으로 여겨지는 회사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닉 우드먼은 이런 상황에서 고프로 7 런칭 행사에서 고프로 멀티캠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우리의 사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420만 대를 판매했는데 올해 추세를 보면 500만 대를 넘길 것으로 보이네요. 고프로는 액션캠 회사라기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기 경험을 담을 수 있는 액티비티 솔루션 회사입니다. 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고프로가 곧 파산하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빠른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 고프로 8은 보기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참고로 월가에서 고프로 주가의 마지노선은 $5입니다. 구글에서 고프로 나스닥의 심볼이죠. GPRO를 검색해 보시면 바로 고프로의 상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한번 검색해 보시죠. 자, 이 모든 상황을 다시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아웃도어 스포츠를 좋아하는 고프로라는 사람이 쓰러졌는데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이퍼스무스라는 아드레날린 주사를 놓았는데 잠깐 반응하다가 여전히 상황이 나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곧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프로 코닥과 같이 역사의 뒤안길로 남을지 아니면 닉 우드먼이 말한 것 같이 액션을 넘어서 액티비티 솔루션을 개척해 나갈지 고프로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그럼 저는 고프로 7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